투자 심리가 좋은 미국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오는 가운데 오늘도 개장 전 우리가 봐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6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특수가스 세계 1위 SK 스페셜티입니다. 특수가스 분야의 초대형 규모의 매각과 관련된 이슈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열대야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태풍과 관련돼서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한반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노그리드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장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다시 한번 확정되고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을 미기재했다라는 사유가 되겠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벽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이다 라면서 펜실베니아 유세 이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과연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 단독 보도인데요. 특수가스 세계 1위인 SK 스페셜티가 대형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SK가 MBK, 한엔코 등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 매각가만 수조 원에 달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개학 시즌을 맞게 되면서 코로나19가 정점에 서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만 환자가 35만 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단키트나 치료제에 대한 공급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서 이 한반도에는 이 날씨가 조금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 전력 최대 수요만 95.6기가와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루 동안 사상 최대 수요를 2차례 경신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카이노스메드가 퇴행성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국내 임상 2상을 취하하게 됐는데요. 식약처에서 새로운 임상 진행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장이 취소된 이노그리드 재심에서도 이번에 취소가 유지됐는데요. 향후 1년간은 상장 예비 심사 자체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국 대선에서 지금 계속 이 두 후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세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 시 제공하고 있는 $7,500의 세액공제 혜택을 재집권 시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유세 이후에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서 웃기는 일이라면서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세액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는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에 전기차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내 2차 전지 업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어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에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를 강요나 자문역으로 가용할지에 대해서 그가 하려 한다면 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에 비판적이지만 자신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머스크 CEO와는 최근에 온라인 대담을 함께 진행하는 등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2차 전지 종목들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도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국내 대표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매체 단독 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K그룹이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SK 스페셜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예상 매각가가 수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매물인데요. 만약에 매각이 성사됐을 경우에 SK그룹이 그동안 활발하게 벌여왔던 그룹의 리밸런싱 정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SK 스페셜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SK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한행컴퍼니 같이 대형 이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함께 이 매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들 사모펀드의 인수의지와 희망 가격 등을 타진한 뒤 조건이 맞았을 때는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분석입니다. SK 스페셜티는 현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패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세척하는 데 투입하는 산불화 질소 분야에서 세계 40%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선도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불화 텅스텐과 모노실란 등도
글로벌 1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IB 업계에서는 SK 스페셜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매물에 나왔을 때는 인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열풍으로 반도체용 특수가스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수가스 분야는 인허가도 까다롭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 스페셜티가 더욱더 매력적인 매물로 부상할 수 있겠습니다. SK 스페셜티의 전신은 1982년 설립됐던 OCI 머티리얼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SK가 2015년에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됐었고요. SK 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바꿨다가 3년 전에 분할이 되면서 SK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SK그룹 측에서는 아직까지 매각을 할지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라면서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었는데요. 단독 보도가 나왔던 만큼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조 원의 예상 매각가가 달하는 큰 매물이라는 점까지 보시며 관련 종목 SK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개학 시즌을 맞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개학 시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서 방역과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질병관리청 측에서는 이달 말에 코로나19 환자가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 와 진단키트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8세 이하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70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달 말까지 유행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국의 대다수 초중고교가 또 개학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역과 교육당국 측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도 지금 빠르게 조금 더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확보해서 전국 병원이라든지 각종 약국, 보건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진단키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자가 급증해서 제품이 일시 소진됐지만 일단은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하다라는 설명들도 있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는 양상인데요. 물론 여기 보시다시피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메가이시스나 랩지노믹스 역시나 어제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목해 보실 부분 코로나19 당시를 좀 떠올려 본다면 관련해서 또 냉동 이런 냉장 유통시설들이 함께 올라갔었는데요. 바로 백신의 경우에는 굉장히 초저온에서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외에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신바이오가 시간을 상한가 들어가며 1903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 외에도 대한과학이나 서린바이오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덥죠.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벌써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열기를 몰고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기준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6시 최대 전력 수요는 95.6기가와트로 전력 수급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앞서서 어제 오후 5시 최대 수요는 94.7기가와트로 집계되면서 지난 13일의 최대 수요를 6일 만에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한 차례 더 피크를 찍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기록만 봤을 때 올해 들어서 벌써 5번째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습입니다. 하루 내에서도 이렇게 사상 최고치가 좀 경신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온다습한 열기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북상하게 되면서 지금 이 관련된 날씨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도 전력기기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개별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이누스 매드 소식인데요. 이번에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다계통 위축증 치료제 후보 물질 KM819에 대해서 국내 임상 2상 시험을 자진 취하하겠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치료제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이상에 대한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부터 분당 차병원에서 다계통 위축증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런데 임상 이상에 참여한 일부 환자에게서 약간의 이상 반응들이 좀 나타나게 됐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 환자 등록도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상 반응 관련 문제는 해소되기는 했지만 식약처 측에서는 약물 투여가 중단되고 7개월 이상 경과하며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질병 진행 상태가 초기 스크리닝 진행 시점과 달라졌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임상 진행을 권고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체에서도 이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잦은 취하했다는 소식 때문에 카이노스메도 어제 시간외에서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의약품 섹터들은 관련한 이런 임상 소식들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노그리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스닥 시장 최초로 상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던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도 이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노그리드가 요청한 상장 예비 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해서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이번에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대 주주 분쟁 관련 사실을 누락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증권신고서를 수차례 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6월 18일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장이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이후에 상장 예비심사에 대한 승인 효력 정지가 된 것은 코스닥 이 기업들 가운데 최초라고 하니까요. 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6가지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